식신대살격. 그러니까 이 의미를 말을 잘 헤아리면은요, 아, 월지가 식신이겠구나. 그리고 요 식신이 쓰임이 천간에 칠사를 받겠구나. 이래서 경격됐겠구나라는 거를 이 의미 속에서 말 속에서 그냥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그러니까 격을 보고 격에 따른 운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술월이죠. 그렇죠? 술월이니까 그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월도 격으로 보면 그 식신격이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술 중에 본기인 무토가 이렇게 올라갔고 무토가 이렇게 올라가서 식신격을 이루는 거죠. 식신의 그 의미나 기질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 어쨌든 일간이 설하고 생하는 에너지니까 항상 보는 순서는 월지는 일간을 둘러싼 사회환경, 부모환경, 어떤 진행성, 방향성, 진로환경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일간이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가 일간이 생하잖아요. 그렇죠? 일간을 술 입장에서 보면 설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술 같은 경우 진이면 안 그런데 이제 술이면 지지의 오화를 또 본다든지 인목을 본다든지 하면 어때요? 이 술이 화기를 띠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하고 좀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격으로는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나머지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술 중에 무토가 올라가고 술토가 있고 그렇죠? 있어서 식신이 어때요? 격인데 식신이 태왕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식신이 많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식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식신생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식신이 제살할 수도 있습니다. 제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내가 병자일지로 놓여가지고 임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임수는 일간한테는 칠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칠살을 천간에 봤을 때는 이 칠살을 그러니까 제자해서 그러니까 생에서 쓸 건지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재화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후차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비교적 뚜렷하죠. 예를 들어서 술이 오행의 생극적으로는 다 설하는 에너지들이어서 병화의 기운을 이렇게 빼들어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물상적으로는 산이 높아서 그 높은 태산에 이렇게 병화의 빛이 가려져 가지고 잘 병화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술에 무에 술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게 병화는 술 중에 정화에 일단은 이런 경우 이제 근이 있다 이렇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식신격이라고 하더라도 무진에 진에 임진에 무진으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 어디에도 병화 자체가 양간이긴 하지만 병화 자체가 이 많은 식신하고 칠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간 자체를 포기하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전체적인 생극의 방향으로는 그 일간의 힘을 소모시키지만 또 지지에 있는 술토 중에는 이렇게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가 임묘하는 자리지만 이렇게 술이 있어서 이걸 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간이 자기가 약한 상태이지만 이런 식신과 살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중에 일지가 자니까 자중에 자중임수이고
이렇게 보면 놓여진 자리는 약하지만 임수도 이렇게 지지의 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칠살은 이렇게 기세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보면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경중을 따질 때는 가장 센 거는 왜냐하면 화해 일간 화해 생을 받으니까 이 식신이 가장 강한 거죠. 강하고 임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금이 있다든지 그렇죠? 조절하는 목이 있다든지 하면 임수도 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뿌리가 있는 상태지만 천지사방에 밑에서 옆에서 좌우 천지사방으로 어때요? 임수가 그렇죠? 임수가 토국수의 그 재를 그렇죠? 그걸 태과되게 과하게 받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오히려 어때요? 이렇게 너무 제살이 이거를 이렇게 태과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살 태과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오늘 살도 내가 쓰는 이거 바로 다음이면 개수잖아요, 그렇죠? 개수는 그냥 써도 된다라는 거고 살은 이렇게 재화해서 써야 된다라는 건데 재화해서 쓸지언정 이 살도 나의 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예성분, 권력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너무 지나치게 제약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는 살을 살려주려면 이를테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이 많은 토들을 조절을 하면 수가 잘 흐를 것이고 그럼 토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아니지 목이지 일단은 간목이나 을목이 되겠죠, 그렇죠? 간목이나 을목이 목국토를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음양을 구분한다라고 하면 간목이 가장 이 토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 토들한테는 편관이니까 그렇죠? 작용을 하니까 간목을인 천간으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을목도 좋을 수 있지만 항상 여군이든 수lun이든 갑 다음에 을 다음에 갑이잖아요, 그렇죠? 을목은 이 무토한테는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하는 토를 극하는 힘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운에 있어서도 최전성기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의 인묘도 볼 수가 있는데 묘는 어쨌든 이렇게 술토들을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이 술토의 작용력을 육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목극토의 작용을 하지만 지지의 천간의 간목은 무토하고는 그냥 칠살 작용인데 지지의 인목은 어때요? 항상 이노술 화국을 해서 그렇죠? 화국을 해서 화생토하려고 하는 작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의 간목은 잘 쓰는데 지지의 인목은 쓰기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운을 세분을 하는 거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인성운으로 흐르는 것이 좋고, 그렇죠? 인성운으로 흐르는 것이 좋고 신왕하면 식상운도 그렇죠? 신왕하면 식상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격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도 이를테면 칠살이 강할 수도 있잖아요. 지지에 뭐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럴 때는 식상운이 좋고 재운을 꺼린다. 근데 만약 식신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식신이 매우 중하고 칠살이 경하다면 그렇죠? 인성운이 가장 이롭고 재성운도 오히려 길하다. 항상 일간 중심으로도 그렇지만 나머지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화하고 토하고 수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왕한 에너지는 그 왕자 희설이라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설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토하고 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서로 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의 에너지를 토생금해서 금생수로. 이거를 통관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뭔가 에너지가 상충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연결해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성운도 쓸 수가 있다는데 단 이 구조는 일간이 지금 식신하고 살에 의해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재성도 결국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재성도 일간의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을 쓸 수는 있어도 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재성은 그렇죠? 정제든 편제든 내가 활동이고 재물 활동이 이런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차선으로 좋다. 차선으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운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운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식신이 강해져가지고 안 좋았으니까 식신운이 오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식신운이 오면 안 좋은 거고 안 좋으면서도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보냐면 전체 이런 수들은 이게 운을 하나를 보고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병화가 너무 조열하잖아요. 그렇죠? 조열하고 이 수기들은 이 병화가 놓여있는 전체 환경을 조후를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 중에서도 이렇게 조토들, 천간의 무기토하고 지지의 미토하고 술토들은 안 좋은 거죠. 특히나 미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형적인 작용을 하니까 안에 있는 화기의 고지들을 어때요? 더 이렇게 충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 궁성들을 다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국 수도하고 형도하니까 지지의 술, 미, 토운, 식상운 중에서는 미운이 가장 더 안 좋은 겁니다. 술운도 안 좋고 대신에 축운하고 같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축운하고 진운은 친자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축운 사유축, 해자축의 수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도 축은 축술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그래도 긍정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지.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를 운으로 다 대입을 해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병정화는 천간으로는 에너지는 그대로 이 무토들을 생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병정화는 오히려 일간이 약하니까 비겁운이 오면 좋지 않을까? 그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화가 토를 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로도 어쨌든 4, 5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지지로 오는 4, 5화는 조금 천간으로 오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4화는 일간한테는 걸록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술 원진이나 뭐 자사절이나 이런 거 좀 있어도 5화는 근데 이게 더 안 좋죠. 5화는 지지의 5화는 일간한테는 양인이면서 일지의 유일한 천간의 임수의 뿌리가 되고 있는 에너지를 어때요? 충을 해서 이걸 뿌리를 뽑아버린단 말이야. 이럴 때 이제 일지 충을 하니까 이런 때 이제 지금 옛날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못 살았을 텐데 그걸 보고 이제 종명운이라든지 이게 30, 40대, 뭐 50대 전에 이렇게 들어오면 일지를 충하니까 배우자하고 이별하는 운이라든지 아니면 자수는 남자한테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 성분이 되니까 자식 관련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천간에 뭐 달고 들어오냐 이런 거 따라서 세세하게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형편을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렇게 퉁 쳐서 크게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의 아웃라인을. 근데 그런 운 중에 이런 대운 중에 어때요? 이렇게 세운들은 또 10년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볼 때 이 대운은 이 10년 동안에 대운의 천간지지가 원국하고 반응을 해서 어떠한 일이 주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운이라는 거는. 근데 그렇게 발생하려고 하는 일들이 세운의 상황에 따라서 세운의 생극이나 합이나 형충파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원국 상황하고 대운 베이스하고 세운하고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뭐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뭘 의도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어떤 지향점을 갖는지 이런 거에 따른 유불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운을
취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원국과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육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식신하고 살하고의 딱 대면한 관련성을 있으니까 권력 추구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뚜렷하잖아요, 비교적. 흐트러지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수적으로 이 사람이 또 주변에 임술이나 무술이나 이런 강한 글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 또 이런 천간에 있는 무토들이라든지 그렇죠? 무토나 또 병화일간 자체도 다 임묘될 수 있잖아요. 이런 수레. 예, 그러니까 항상 일지는 자수로 놓여져 있지만 이렇게 대세운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자기의 멘탈적인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임묘되니까 땅에 묻히는 형국이니까 그렇죠. 갑작스러운 그런 불균형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있고 술 중에 정화들이 놓여 있고 이 술년, 술월, 술시가 되니까 다 지지의 화의 임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비겁이 또 비견이 임묘되는 자리니까 뭐 이렇게 그 경쟁자를 임묘시킨다도 되는 건데 이렇게 잘할 때 형제들의 애사가 있다든지 모친의 이런 그 유산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육친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식신 뭐 대살격 그렇죠?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옛날 사람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경우도 그 식신 대살이 되는데 약간 이제 격은 식신인데 그 상관으로 투관을 해서 이제 합살하는 것도 같이 쓰니까 쓰는데 기후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월에 기토일간이 식신월에 칠사를 봤으니까 그렇죠? 칠살에 또 국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칠살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칠살을 내 일지의 비견으로 또 그리고 시지에 오화인성으로 해서 이렇게 식신제살도 하고 이렇게 식신대살격인 경우인데 인성운으로 흐르는 것이 좋다. 인성운으로 흐르면 좋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이 강하니까 그렇죠? 살이 강하니까 재성운은 안 좋습니다. 여기는 인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성이 없는 경우고 인성이 놓여져 있으니까 지지의 자운이라든지 지지의 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은 해묘미에서 칠살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오해를 자운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기에 운이 자운이 오면 지지에서는 이게 원래 수국화인데 자오충이라는 상황을 한 번 더 겪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식신제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구조인데 그 핵심 축이 끊어지니까 그렇죠? 끊어지니까 어떤 문서적인 어떤 투자 실패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이 오화는 시지에 있는 오화는 내 건강인자도 되는 거예요. 오미가 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궁하고 자식궁의 연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운이 오면 기유, 무신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오는데 지지의 사오미를 한번 겪고 가는데 사오미 들어오기 전에 자대운 같은데 그렇죠?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같은 경우. 무자 같은 경우 이제 무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괜찮죠. 살을 감당해지기도 하니까 비겁이 이 경우보다는 비겁이 작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지지의 자대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대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 맞춰봅니다. 자묘형 이렇게 자유, 파, 자미, 원진, 자오충 이렇게 보는데 지지에서는 반응하는 것들이 이런 충이나 육합, 삼합 이런 충의 에너지들이 일단은 강하게 와요. 강하게. 예.
예, 이런 만약에 이런 글자 중에 기미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축일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축일수도 있잖아. 그러면 기축일주는 자하고 축은 육합이 되고 오하고는 뭐가 돼요? 육충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충을 하기 전에 좌우충을 하기 전에 합에 의해서 자의 힘을 좀 약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니지. 예, 그대로 어쨌든 자수가 오하를 충을 하는데 오미는 원래 육합인데 합의 상태를 이 사람은 합으로 항상 주변 상황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식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부부궁도 이렇게 안정되게 연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충이 오면 원국의 이 글자가 희신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희신 역할을 하니까 이럴 때는 변화변동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죠? 보통 이게 그렇죠? 유술해 술해 자니까 한 세 번째 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시절에 오고 하니까 그렇죠? 오고 하니까 극복하거나 이제 견딜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대운들이 이제 뭐 60 넘어서 온다든지 하면 플러스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록이라고 보니까 건강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식신으로 제사라는 경우인데 여기는 제사를 태과된 경우고 여기는 이미 일간이 미일의 옷이니까 그렇죠? 옷이니까 여기보다는 어때요? 여기보다는 살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뚜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식상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간에 신금이나 그렇죠? 경금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7살로 이렇게 단일하게 있는데, 그래서 신월의 무토일간인데, 똑같이 을묘일주다. 남자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도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신중에 올라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관살이인데 이렇게 관살이 이렇게 혼잡이 되면 이렇게 칠살 역할을 하죠. 칠살 역할을 이렇게 하고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그 정사에 시주가 이제 인성이니까 식신 대사를 하는데 식신으로 이렇게 재관도하니까 식신으로 관도하니까 혼잡을 이렇게 밀어내주긴 하지만 순수하게 이렇게 을로만 있어가지고 제살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격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50대 초반인데 그냥 일반 그 금융계통의 여직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뭐 이렇게 해서 뭐 잘 살아요. 강남에도 살고 자식 하나 있고 지금은 남편하고 이렇게 건축업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운이 뭐 평생 다 쭉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딱 보면 그렇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좀 세를 이루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이민, 계묘, 갑진 이런 경우는 다 재생살하는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즈음에 이렇게 회사를 세웠어요,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까 회사를 세워서 회사를 한창 안정화시키고 키워나가는 타임. 올해 이제 갑진년까지는 좀 그럴 수 있죠. 갑진년도 이제 보면 됩니다. 천간으로는 관살 혼잡이 들어오고 나랑 이제 합을 하려고 하는데 경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금이 있으니까 나랑 합을 하려고 하는 간목을 자꾸 깨는 거예요. 상관 경관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면 구설이나 시비나 이런 거 조심하고 지금 이제 부부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이 갑은 그렇죠. 그러니까 묘중의 갑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관이니까 이성에 대한 부분도 되는 거거든요. 갑기 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쓰는 상관을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을 좀 조심한다든지, 이쁘게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을사병호 정미는 어때요?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회사 세워놓고 나서 그때는 기반 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 사람이 화운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성운이 필요하다고 해서